지난 15일에 시작된 포항 지진은 아직도 여진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에 포항 기쁨의 교회는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어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1%가 나와 연내에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과 기독교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선양에서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지난주 판문점 공동경비역을 통해 기순한 북한 병사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사를 구출해온 대대장과 부사관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감동을 느낀 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의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지도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 시대에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해준 분들이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포항의 교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피해 주민들을 잊지 않고 섬긴 교회의 모습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주민들에게는 지진 당시 상황이 아직 생생합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불안감을 떨쳐내기는 더욱 힘이 듭니다. 제가 그때 종례 시간이었는데 마치니까 벽에서 막 어떤 게 떨어지고 그래서 놀랐고 되게 지구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학교 시설이 되게 걱정돼가지고 나오니까 운동장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이번 포항 지진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집이 큰 피해를 입고 불안감에 오갈 곳이 없던 주민들을 위해 잠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 마련된 것입니다. 교회로 피신해온 한 주민은 온 가족이 이틀 밤을 추운 자가용에서 보내다 교회에 대피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왔다며 너무도 따뜻한 장소와 식사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도에 액자도 다 떨어지고 와인잔 다 깨지고 몸을 못 가는 정도로 1층 로비에서 완전 이만한 타일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 사람들 막 다 쓰러져 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애기들도 많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 관계자분들이 다 오셨다고 반겨주시고 먹을 거 되게 챙겨주시고 저희 어제 되게 따뜻하게 편하게졌어요. 저희 한 거의 이틀 만에 편하게졌어요.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던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재빠른 구호 조치를 취했던 포항 기쁨의 교회는 자리를 더욱 넓혀 학교 개교 등으로 체육관에서 나와야 하는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기쁨의 교회 박진석 담임 목사는 피해 이웃을 돕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는 물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항 시민들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랄까 불안감이 일단은 사라져야 되겠고 복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세 또 이 포항 지역 교회나 한국 교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복구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포항 주민들의 무너진 마음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있는 한반도 지진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입니다. G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한교육진흥 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신앙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대안학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안학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면 저희들은 300명 정도에 모이는 교회면 학교 하나 정도는 설립할 수가 있다. 한 학교가
100명의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50만 명의 아이들이 대안교육 또는 자유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가치가 또 보수적인 가치를 공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를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법에 앞서 교사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학교의 경우 신앙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에 유무를 간섭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원 목사는 이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학교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 보완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교육부나 교육청을 통한 관리 및 관섭의 문제는 원래 취지인 교육 선택권과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 보장과 세제 혜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아동과 청소년의 지위 향상, 학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순수 교회음악 창작제인 제2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가 열립니다. 공모위원회는 지난 17일 윤학원 지휘자 등을 고문으로 추가 위촉하며 일정을 본격화하고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곡들을 발굴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공모위원회,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창작음악제는 교회의 절기별 행사에 맞는 순수 창작곡을 공모하며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접수 기간은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17 회원교단 신임 교단장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초대 대표회장 김효샘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12일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11월 18일 목포 신앙을 떠나기로 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5분을 잊지 않겠다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교회협은 세월호 참사가 가족들의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7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봉사자들은 선물 박스에 고추장과 햇반, 설탕과 된장 등 19가지의 생필품을 담아 서울을 중심으로 각지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개교 41주년을 맞아 천안개방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평생교육원 소속 백석대 관악 오케스트라와 백석대학교 문화예술학부 파티캐츠가 참석해 클래식과 실용음악으로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9월부터 2달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호주 리즈번즈 교회 이규범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은데 동성결혼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BS 발표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의 79%에 해당하는 약 1,200만 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약 61.6%에 해당하는 780만 명이 찬성을 했고 38.4%에 해당하는 약 490만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ABS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찬성표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예측대로 찬성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했던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대대적으로 자축하고 있습니다. 일반 언론 기관들도 이러한 자축 행사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동성혼 정책 마련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연방국회에 상정될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를 거쳐서 법제화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개인의 성향보다는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동성결혼이 곧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 호주 수상인 말컴 텀블은 크리스마스까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결과로 인해 네. 호주 내에서의 여론도 양분되고 갈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동성결혼을 반대했던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일단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지만 전통적 성경적 결혼관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이 대대적으로 치러질 것이며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동성애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줄 법의 제정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동성애 홍보 교육을 받지 않도록 거부할 권리, 네.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의 주례를 거부할 권리, 동성결혼식을 위한 화환이나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권리 등입니다. 호주 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진 상황입니다. 본인이 속한 교단에서는 동성결혼을 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성도들께서 호주의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의 모든 교회가 성경적 결혼관을 유지하며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사태가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시민사회단체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관한 보도를 계속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먼저 이번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심양에서 10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 탈북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갈렙선교회가 이 일을 주관하면서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고 사드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핵 이런 큰 이슈 때문에 그동안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북송됐어요. 네. 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파악하기로 한 170여 명 정도가 북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송환돼도 우리가 잘 언론에 보도가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작년에 북한에 홍수가 나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좀 요즘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오다가 중국에서 심양에서 모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많이 잡히고 또 그들이 북한에 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지금 북송되고 있는데 많은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도 중국 공안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체포되는 사례는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일이 지난 다른 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북한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임지연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돌아간 탈북민들 있잖아요. 예. 그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환영한다. 조국을 배반했어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탈북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은 정권을 이렇게 다져가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그 조국을 배반자라고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탈북했던 사람들은 북한이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의 그 사드 문제, 뭐 북핵 문제, 미국하고의 대립, 뭐 여러 가지 대립 가운데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그 돌아온 사람은 환영하지만 네. 나가는 자는 국가의 반역자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 수용소, 교화소, 뭐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JSL을 통해서 북한 병사 한 명이 기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탈북민들이 탈출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와 지금의 그 탈북자의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그 1994년도에 김일성 그 주석이 죽으면서 사망하면서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이 오고 심지어는 우리 통계에 의하면 한 50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식량을 찾아서 떠나게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식량보다는 예를 들어서 태영호 공사라든지 북한의 엘리트층 그리고 또 뭐 무슨 한류 문화가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부로 뭐 성경을 뭐 공부하고 들어간다든지 중국 내에서 이런 한국의 문화나 중국의 문화가 지금 북한에 급속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믿어왔던 그 체제가 네. 속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귀순 병사를 보면 상당히 북한에서 엘리트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트층들이 지금 이탈하는 현상들이 지금 과거와 지금의 약간은 다른 모습들이죠. 네. 이번 탈북민들 북송 조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갈렙 선교에서는 그동안 이 탈북민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갈렙 선교에는 북한 내부에 있는 그 영상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북한의 네트워크와 영상들을 갖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을 국내까지 들어오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북한 고아들을 저희들 교회에서 함께 수용하고 다음 세대, 북한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통일 이후에 북한의 고아들을 잘 우리가 양육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관계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이제 풀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탈북민 사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늘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해를 기도하겠지만 공산주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국의 대변인이 중국은 국제 규약과 네. 인권 문제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 이 탈북 문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변함없이 북한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북송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북한이 결국은 중국하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을 손쉽게 가니까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않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중국은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탈북자 문제이지만 중국 내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핍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탈북자들을 돕는 거의 단체의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더욱 핍박할 수밖에 없고 또 탈북자를 데려오는 그 기독 단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굉장히 심한 거죠. 네. 지금도 탈북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통일의 구루터기가 되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국교회 역할과 사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그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북한이 많은 도발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탈북민 문제도 과거에 어렵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탈북민들이 들어오거나 잡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고 둔해지고 있거든요.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그들은 다 여기까지 오면서 상처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결국은 가장 약자에 대한 상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탈북민들을 함께하는 것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고민하는 게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은 물론 어딘가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탈북민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도움을 만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시작한 수험생들의 마음은 더욱 긴장되고 초조할 텐데요. 포항은 아직도 여진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여진도 멈추고 피해도 어서 복구돼서 이번 주 모든 일정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